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팬티에 구멍 날 때까지 입어본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안녕하세요.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루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 직장인은 한 달에 얼마를 쓸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좀 잘 쓰시는 편인가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지출하고 어디에 얼만큼의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만날 때 가장 많은 돈을 쓰는지, 내가 얼마나 저축을 하고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잘 알고 있으신가요? 단지 내가 얼마 썼는지를 기입만 하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가계부, 용돈기입장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좀 디테일하게 쓰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의외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워낙 근검 절약이 좀 몸에 배어있는 편이라 가지고 굳이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았는데, 가계부 같은 것들을 잘 쓰지 않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근검 절약한 사람도 굉장히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뭔가 신경 쓰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우연히 샤워를 하고 팬티를 입었는데 엉덩이를 만져보니까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팬티가 한 5년 정도 입었었던 팬티였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팬티에 구멍 날 때까지 입어본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어쨌든 그만큼 근검 절약을 하는 편이지만 제 소비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가계부를 쓰진 않으니까 잘 알지를 못했죠. 제 소비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한 달 동안 그거를 아주 꼼꼼하게 한번 적어봤고, 그리고 그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어떤 식으로 가계부를 적었냐면요, Y축과 X축으로 봤었을 때 이 세로축은 가족, 친구, 연인, 회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축 같은 경우는 디저트를 먹었는지, 음식을 먹었는지, 내가 옷을 입는데 소비를 했는지, 아니면 미용을 하는데 썼는지, 관리비, 대출, 이자 등등 그런 항목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과 어떤 항목에 돈을 썼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항목들을 나눴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 어떤 대상들에 내가 돈을 많이 쓰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항목에 내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렇게 나눠봤어요. 다행히 이렇게 한 달 동안 패턴을 보니까 크게 낭비되는 소비 습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것도 20만원 줄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줄여봤자 10만원, 20만원 줄일 수 있는 정도? 소비를 절약하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거는 아주 무한대로 갈 수 있지만 절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 수준에서 더 줄이는 게 정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소비한 돈은 약 248만 9,850원 정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돈을 썼는데, 물론 여기에는 제가 지금 원리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항목들을. 네, 이 항목을 보시면은 지금 적금, 대출, 원금 해서 47%나 되죠. 네, 저기 제가 썼던 약 250만원 정도 되는 돈의 거의 한 50% 정도가 적금이나 대출, 원금. 나중에 제가 대출, 원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적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고요. 거기에 많은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식비는 16%, 그 다음으로 역시나 많았고, 사람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통신은 12%, 그리고 이자로 갚는 돈이 한 9%, 제가 이자가 한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20만원 초반 정도. 그 다음에 보험이 은근히 좀 높았어요. 사실 보험이 높은 것보다, 보험은 제가 한 15만원 정도 나가는데, 보험이 높은 것보다는 월급이 높지 않으니까 보험의 퍼센테이지가 높아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6%라는 어떤 숫자가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래 의류, 미용, 오락, 취미, 교통에서 썼던 거 다 합해도 6%가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는 달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고가의 의류 같은 거를 사게 되면은 여기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달에는 그런 게 없어서 좀 현저히 낮은 편이었고, 기타에는 축의금 같은 것들, 이런 게 한 번 또 크게 나가면은 20만원, 30만원씩 나갈 때가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아니고서야 지금은 좀 건전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직 차도 안 샀고요. 굉장히 건전한 소비 패턴이지 않을까, 이 정도면. 네, 한 달을 했는데 크게 줄일 때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식비를, 먹는 거를 조금 더 저렴하게 먹기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대상에 많이 썼나 보면은 나가 너무 큰데, 네,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너무 큰데, 이게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금 같은 것들, 대출, 원금, 그 다음에 관리비, 뭐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겠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건데, 누가 보면은 자기가 너무 심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는 이제 12%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제가 요즘에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만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거리 때문에 잘 못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리고 회사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기 때문에 친구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돈을 쓰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또 돈 쓸 때는 쓰지만 가끔씩 한번 그렇게 목돈 나가는 거 제외하고는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이것 또한 굉장히 건전하지 않나. 나한테 쓰는 것도 아까 항목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적금이나 대출, 관리비, 통신비, 이자, 이런 어떤 보험,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돈 혹은 필요한 돈,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좀 저는 건전한 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장 좋았던 건 내가 한 달에 약 얼마를 쓰고 있고, 내 월급은 세후 내 월급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빼면 내가 한 얼마를 저금했구나, 요거를 계산하고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번 달을 좀 꼼꼼하게 체크한 이유도, 이전에는 지금 이렇게 가계부를 안 쓴 지도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적어보니까 명확하게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저금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 쓰고 있구나가 한 번에 보여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는 계속 쓰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몸에 배길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비 패턴이 어떠신가요? 조금 지르시는 편이실 수도 있고, 특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절약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만 소비를 하는 현명한 소비자일 수도 있고, 저처럼 다방면에서 그냥 근검절약한 편일 수도 있고, 타입은 다양할 것 같아요. 목적에 따라서요. 그런데 최근에 읽는 책 중에서 그런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와닿았었던 이야기인데,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나온 문구 중에 하나인데, 많은 돈을 가진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닌가요? 저는 이 문구를 듣고 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신감, 안정감이 들었었어요. 어느 정도 가난을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검절약이 몸에 배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버는 스킬을 올릴 수 있다면 난 절대 망하지 않을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시고 좋은 습관 하나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